자, 식용작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식용작물은 7급하고 9급에서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식용작물은요, 내가 7급, 9급을 하지 않으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식용작물은 결론적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 봐보세요. 식용작물은요, 여러분들이 결론적 학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모든 과목이 여기에 보면 보호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종학도 들어갔습니다. 토양학도 들어갔습니다. 재배학, 생물학 아주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서 결론적인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9급 시험이나 7급 시험에서 특히 식용작물 때문에 된장 크크크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도 재배학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몇 점 정도 점수를 딸 수 있냐? 대부분 보면 80에서 90점 사이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식용작물은요, 단답형으로 소홀하게 책에 나온 문구만 파고 이해를 못하게 되면 다른 배경 지식 스키마가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점수가 꽈락 나오기 쉽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60점에서 이쪽 저쪽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고 싶으면 국어, 국사, 영어는 누구나 평준화 시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에서 특히 식용작물에서 복병이 됩니다. 예를 들면서 봐봅시다. 잠깐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국어, 국사, 영어, 그리고 재배학, 그리고 식작 5과목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국어하고 국사, 영어 이 과목은요, 누구나 공부를 하면은 평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얼마 정도 평준화를 만들어내냐? 영어 최소한 40점, 꽈락은 면해야겠죠.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점수가 철철 넘쳐난데, 영어 1번부터 10번까지 다 틀려버렸어요. 11번부터 20번까지 9개를 맞췄어요. 꽈락으로 합격자 없음이.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너무 무시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9개 맞아가지고 다른 것이 점수가 다 올라왔는데도 이 영어 때문에, 복병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요,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진짜 국사 요즘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하도 했다니까요. 요것을 갖다가 100점이라고 해봅시다. 이걸 75점이라 해봅시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40점 마이너스에서 215점은 확보를 해놔야 하더라 이더라 평균. 그리고 여기에 100점을 만들어 내놓고 여기에 100점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영어에서 얼마만큼, 이것은 100점에서 서로 하고 영어에서 내가 60점을 맞았습니다. 예를 들면 60점. 그러면 이걸 90점 맞았잖아요. 보충이 되어 가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최대한 여기에 점수를 100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40점도 까랑하게 겨우 면하고 있는데 60점까지 올리는 데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랬을 때 100점을 맞고 요게 60점을 맞아버렸다 그러면은 더 금상첨화겠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앞에서 보면은 200점이 나왔죠. 합해니까 몇 점? 415점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걸 5과목으로 하는 게 5, 8, 40, 그 다음에 5, 35에서 83점 평균이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영어를 얼마만큼 올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게 그래도 시험 공부 작년에 2013년도에요. 국가직 9급이 거기에서 32명 뽑았는데 44명인가를 합격을 시켜놨습니다.
거기에서 44명인가를 합격을 시켜놨을 때 커트라인이 85점 되었습니다. 84점 몇이었으니까 결국은 다른 12명이 떨어졌잖아요. 12명이 떨어졌으니까 커트라인은 상승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차 합격한 것보다 상승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도 이제 자기가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거나 없거나 했을 때, 그리고 지방직을 했을 때, 그래도 이 시험을 갖다 했을 때 제가 전공 선생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어, 국사, 영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합니다. 이 두 과목에 평균 85점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힘든 점수입니다. 85점에도 90점. 한 번은 뭐다 국사를 잘 봤으면 한 번은 국어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국어를 잘 보려고 국어를 하고 국사를 갖다가 조금 소홀히 했더니 국사가 점수가 내려가고 국어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시험 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어 있지 않습니까? 놔두더라도 그래도 이평준화 그리고 재배학 식작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식작 소홀히 해버렸지 않습니까? 문구예배는 60점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100점인데 내가 40점이 떨어져 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40점이면은요 평균 점수가 몇 점이 떨어져 본다는 건 알겠죠? 40점이었을 때 5, 8, 40 그러지 않습니까? 평균 8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만 아시겠죠? 재배학을 또 40점 맞아버렸어. 60점 맞아버렸어. 평균 16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공자라, 내가 전공 선생님이라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국어, 국사, 영어에는. 하지만은 전공에서 누가 마지막 번에 스포트를 내가지고 누가 전공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내느냐가 바로 합격의 관건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국어, 국사, 영어보다 합격을 하게 되면 농업의 실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업에서 농업 행정 업무를 맡을 수 있느냐 맡을 수 없느냐 그 테스트는 결국은 재배학하고 식용작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전공 제한을 했을 때요. 전공 제한을 했을 때 세 과목만 보잖아요. 국어, 국사, 영어 없잖아요. 커트라인 보셨습니까? 100점.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 일례를 들면은요. 106점이 커트라인 지도사에 그리고 104점이 2명 뽑았을 때 하나는 승환이가 합격했습니다. 상주대. 하나는 동아대에 장미라는 애가 합격했습니다. 그랬을 때 104점, 106점. 그 애들이 다시 경북시험에 또 봤습니다. 경북시험에 중복 합격했습니다. 그의 경남 한 명도 뽑지 못해버렸습니다. 자기 고향에 하나는 상주 얘기고 하나는 경북 예천 얘기였어. 경북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렇듯이 전공은 누구나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놓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국어, 국사, 영어 거기에 붙여지면 점수가 낮아지잖아요. 전공 제한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100점에 가까워요. 최소한 90점이 나와야만이 거기에다가 몇 점? 가산점 6점이 붙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96점이 경기도 보셨어요? 97점이 101점이 102점이 103점 그럽니다. 전공 제한일 때는 그래도 국어, 국사가 영어가 들어갔을 때는 점수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꽈락으로 구급 합격자가 없음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충남 꽈락으로 합격자가 없음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전남 작년에 지도사의 영암 꽈락으로 합격자가 없음이 뭐만 알겠어. 전남 농촌지도사 진도 53점이 실질적인 시험 문제,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급도 못합니까? 전남 63점이 영암이라든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전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히 하면서 이러는데 전공에서는 만점을 기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배학은 다 들어가니까 누구나 할 것 아닙니까? 9급이 됐던 7급이 됐던 지도사가 됐던 전공 제한이 됐던 다 재배학은 들어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식용작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구급하는 사람만 딸랑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 토양도 알아야죠, 병해충도 알아야죠, 보호학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작물생리 환경도 알아야 하잖아요. 생리적 기자, 재배학의 환경표, 농업생산환경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물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용작물이 어렵더라 이 소리입니다. 예전 시험 문제는 단다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다병이라는 것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화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졌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작물 책 자체로만 이렇게 가지고 수업을 공부를 하거나 자습을 이렇게 자기가 독학을 하거나 또는 동강을 이렇게 어느 다른 동강을 이렇게 들었거나 했을 때는 점수의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식용작물이라는 책이 있지만은 제가 자신합니다. 이거 외에 식용작물에 제가 정리를 해주거나 이건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EX 문제를 해줄 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만이 합격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책을 딱 선택할 때 그러죠. 이렇게 보니까 책을 보니까 좀 난해하겠다니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된 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뭐 컨셉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책 아무리 여러분 손에 들어가 있어도 식용작물은 종합적으로 내가 응용력을 키워내지 못하면, 실용학물로 키워내지 못하면은 점수가 묘연해지더라 이 소리예요. 점수가 시험을 봐봤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식용작물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책에 나온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제가 해줬을 때 더 열심히 그것을 자기 거화 시켜 나가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정리를 하나하나 책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그러죠. 뭐라고 써졌어요? 손송훈 선생님이 그래 이름 손송훈이라 그러면 괜찮아요. 손승훈이라 그랬다가 손승훈이라 그랬다가 아주 성폭행까지 당합니다. 오리지널 성폭행 당해불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송가를 갖다가 송 선생님이라 그래 불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강의는 좋은데요, 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점 노트 손송훈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하니 요점 노트 있으면은 살해하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줍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는 절대 합격 못할 겁니다. 자기가 직접 써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만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배학에서 이미 공부를 2014년도에 재배학 강의하면서 OT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오리엔테이션이. 그러니까 식용작물에서는 OT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재배학에 있는 OT를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자, 그러면은 이제 식용작물 거기에서 들어가기 전에 점수 관리 잘 하시라 그랬습니다. 특히 식용작물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예전에는 단다병으로 쉬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7급이 오히려 더 쉽더라 이 소리입니다. 쉬운 이유가요, 이미 재배학에 있는 생물 파트는 전부 생물로 빠져버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기 재배 기술 파트에 있는 식용작물 부분은 이미 식용작물로 빠지고 토양 파트는 토양으로 빠져버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재배학에 있는 재배학 파트만 남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오히려 7급은 개탕이 쳐집니다.
그런데 구급은요, 그 개탕이 쳐지지 않고 함축시켜서, 축압시켜서 나오니까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용작물 거기에서 차례 한번 봐보세요. 역시 똑같이 머릿말이 나와 있습니다. 재배학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차례를 보니까요, 식용작물 했을 때, 자, 식용작물 차례를 한번 봐보자 이 소리입니다. 차례입니다. 그랬더니 제1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1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2편 그랬죠? 제3편이라고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1편, 2편, 3편은요, 이미 재배학이라던데 다른 데서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왜? 종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 배경 지식을 깔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이 제1편부터 제3편, 2편, 3편까지 이 부분까지는요, 자, 분류 및 생산현황이죠. 생산현황. 그리고 제2편에 보니까 거기에서 재배의 기초가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제3편을 보니까는요, 여러분들이 3편을 보니까는 거기에서 3편을 보니까는요, 작물의 육종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세 파트는요, 필요한 부분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험 문제는요, 제4편이 본편입니다. 4편은요, 벼편입니다. 일명 이 학문사에서는 수도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문사에 수도작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육도작이라고 나왔습니다. 수도작하고 육도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도 벼편의 내용들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논뼈이고 이것은 밭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재배학상, 논에서 재배하냐 밭에서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분류의 기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4편에서 보면은 벼편 나와 있죠. 그랬을 때 두 번째 그랬습니다. 맹류편이 나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맹류편은 수도작에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은 전작 부분에서 맹류편입니다. 밭에서 재배를 하는 작물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보리를 가장 많이 재배하니까 보리가 제일 먼저, 그리고 밀 그럽니다. 호밀, 귀리, 그리고 나이밀까지가 해당되는 겁니다. 나이밀. 세 번째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잡곡류가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잡곡류도 역시 전작편에서 나오잖아요. 전작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옥수수, 수수, 메밀, 그리고 거기에도 보니까 조, 기장, 그리고 율무, 피, 염주까지 들어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급은 염주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피도 나옵니다. 그런데 잡초로 분류됐죠. 율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9급은 기장까지만 다뤄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7급에는 염주와 율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돼가지고 2013년도에도 기출됐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제4절 부분이 있습니다. 제4절 부분에는 두류편이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여기도 역시 전작 부분에서 콩 그럽니다. 팥 그러죠. 완두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녹두 자,
녹두 먼저 나오겠죠. 녹두. 그리고 거기에다 보니까 땅콩 그럽니다. 그리고 강낭콩, 동부, 완두가 주로 전작편에 되어 있더라 이 돌입니다. 그러면은 제 5절 그랬답니다. 5절에는 서류편으로요. 역시 전작작물에서 고구마하고 감자가 편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용작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식용작물 뜻을 보니까는요, 주식이나 보조식량으로 이용하는 것들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주식이나 보조식량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재배하고 그리고 수량도 가장 많은 것들이 바로 식용작물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식용작물에 해당하는 것 잡아봅시다. 표 그랬습니다. 보리, 밀, 호밀, 귀리 그랬습니다. 주로 나이밀은 플러스 알파라 그랬죠. 그리고 옥수수, 수수, 메밀, 조, 기장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콩, 판, 녹두, 땅콩, 강낭콩, 동부, 완두 그러더라 이들입니다. 그리고 고구마, 감자 약 20여 가지 그러더라 이들입니다. 뭐라고? 약 20여 가지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세계적인 것은 888가지입니다. 888종 중 우리나라는 약 20여 종이 전체 작물 수는요 2200여 종 중에서 여종 중에서 세계적으로 식용할 수 있는 작물의 분화수는 888종이 그 중에도 우리나라가 주로 재배하는 작물은 약 20여 종입니다. 이 20여 종을 재배하기 위한 것을 배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요. 다 시험 문제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작물의 분리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을 때 이 식용작물은 어디에 해당된다? 일반 작물이지 않습니까? 일반 작물과 온해 작물로 나누어졌죠, 크게. 그래서 일반 작물은 다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죠. 용도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식용작물, 식용작물, 공해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 식용작물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식용작물 저기 보니까 주식이나 보조식량이죠. 공해작물은요 상품 올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료작물은요 가축의 먹입니다. 녹비작물은요 풀을 때 비어서 지력 유지를 하기 위한 거름작물입니다. 풋거름이 쌤 어디에도 나옵니까? 재배학에서 다 앞에서 소수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기본 배경 지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용도에 따라 식용작물 그러죠. 그래서 다음 중 작물을 분류한 것이다. 어디에 해당되지 않는 것, 맹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잡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시험 문제로 둔갑을 해서 가끔 나옵니다. 자, 봐보세요. 귀리 그럽니다. 이 귀리하고 메밀하고 착각을 많이 하더라 이들입니다. 다음 중 맹류가 아닌 것 했을 때 밀, 호밀 그러니까 메밀은 길 것인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분류해요. 점수 주려고 냈는데
틀려버리면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지요? 자, 그래서 이제 차례가 그렇게 나오고 제5편하고 6편 필요한 부분만 취하도록 합니다. 또 제5편, 6편도 필요한 부분만 취합니다. 제5편 그리고 제6편도 필요한 부분만 취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표변은 40에서 40% 정도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자체네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이 표편이 70% 정도까지도 육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 40%, 그리고 여기 40%는 그 자체 식용작물에 나오고요. 나머지는 어디에 연관됐다? 재배학이나 작물생리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생이나 이런 데 연결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재배학에 유수영성기, 유수분화기, 수인기 막 갖다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식용작물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몰라버리면, 생육시기 구분이 몰라버리면요, 뭐가 유수분화기일까? 뭐가 수인기일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런 데에서 또 시험 문제가 연결되어서 나오더라는 거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약 60%가 나오죠. 그러니까 최근에는요, 밭작물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A 코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바로 제1번부터 시작합니다. B 코스는 밭작물부터 시작합니다. 강조해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2013-14년 거 최근에 거 수업을 1편부터 되어 있는 거 듣고, 그리고 시간이 정말 못한다. 남지 않는다면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요, 어디로 본다고? 바로 2011, 12년도 것도 이렇게 어디 밭작물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꼭 설립을 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A 코스, B 코스를 맞춰서 그래도 식용작물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제 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제1편 그랬습니다. 필요한 부분만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제1편 그랬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취합니다. 그랬을 때 작물의 분류 및 분류 생산 현황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필요한 부분만 취합니다. 자, 그래도 작물의 분류 및 생산 현황 했을 때요, 작물의 뜻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3쪽에 봐보세요. 작물이란 이용할 목적, 거기 땅 밑줄 하시고요. 그래서 이용 부분을 계량하여 거기 이용성과 경제성 밑줄 하셔야겠죠.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은 작물을, 그리고 가로 3번 일종의 무슨 식물이다? 기형식물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거기에서 보니까는요, 거기 2번에 보니까는요, 작물은 생존 경쟁에 약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적인 조치가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경쟁에 유리하게끔 해주어야 한다. 이 일을 재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작물을 잘 자라게 보호를 해주니까 작물이 우리한테 물자를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물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상호 공생관계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호 공생관계. 선생님 앞 시간에 재배학에서 했던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작물의 생산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배우는 목적 그랬죠. 특성을 이해하고 작물이 자라는 환경, 사회적 역경, 경영 조직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수량이 높은, 그러니까 일단은 수량을 갖다가 높게 만들어야 될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수량을 가장 높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유전성 가로 열고 품종 그랬죠. 두 번째 재배 환경성 그랬죠. 세 번째 재배 기술성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50% 이상 차지한다 해서 유전성 품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 무엇이 작용한다? 채소율, 제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작물을 재배하는 최종 목적 뭐니 해도 뭐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돈인데 못 쓰는 돈, 쓸 수 없는 돈, 에그머니 그랬지 않습니까? 라면은 라면인데 못 먹는 라면 우리 많이 했죠. 첫 번째 그러지 않습니까? 연인 사이에 못 먹는 라면 당신이라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주로 못 먹는 라면은 육지라면 그러지 않습니까? 선상에서만 먹어야 하니까 선상라면은 먹는데 육지라면은 못 먹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다가 이별하니 인간들이 주로 못 먹는 라면은요, 눈물의 씨앗이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합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강이니까 요 정도만 하고 끝냅니다. 강의할 때, 실강할 때는 얼마나 재밌는데, 하다가, 야, 그냥, 여기 봐, 했다면, 너는 그것도, 여기 다시 봐라 하면, 다시 해주고 그럽니다. 어쩔 때 동강하다. 해놓고 해줄 때도 있고, 쉬는 시간에 해줄 때도 있습니다. 실강을 할 때는. 자, 그랬을 때, 왜 여기 왔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동강들이나 실강들이나 똑같죠. 혼자 공부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톡도 여러분들한테 개방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다 개방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봐봅시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먼저 수량이 높아야 될 아이들입니다. 수량이 높아야만이 저수익이 많더라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배하는 사람은 소득을 높이는 데 있다. 환경 조건하면 작물을 재배 기술을 개선하고 기계 시설을 효율적 이용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영에 대한 종합적 지식이 필요하고 세계적 작물 동향이나 농산물 수급 파악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다 봐봅시다. 1, 2, 3번을 보니까 수량을 많이 내기 위한 수량 그랬지 않습니까? 수량으로 함축되겠죠? 기계시설의 효율적 이용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용 절감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대책. 뭐예요? 생력화 그러지 않습니까? 생력화. 그래도 기계를 갖다 이용을 하니까 요즘은 이항기로 시바르를 15분 만에 심어버립니다. 예전에는요 22명이 하루 종일 심었습니다. 한 사람이 2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생력화로 해서 15분 만에 심어버리더라 이들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요. 옛날에는 벼를 베고 말리고 탈고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벼를 베고 그리고 묻고 탈고 가고 이런 것들 콤바인이란 놈이 운반까지 해줘버리잖아요. 요즘 운반까지. 생력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종합적 지식이 필요하다. 6번 거기 봐봅시다. 별표 하십시오. 또 6번이 별표죠. 왜 6번이 별표냐 이 소리죠. 세계적인 작물 생산 동향이나 농산물 수급 파악 그랬답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것도 그러죠. 그래도 자 거기에도 보면은요 작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요
그게 시험 문제, 앞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EX하고 써놓으십시오. EX. 작물의 생산, 그리고 어디까지? 소비까지 일괄 전산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물의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일괄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뭘한다? 아크로폴리스 그럽니다. 예전에는요, 데이콤에서 천리안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통신에서 KT, 거기에서 하이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라도 여러 개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산 구축화를 시키기 위해서요, 아크로폴리스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다가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게 첫 번째 그럽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홍보가 뭐예요? 결국은 인터넷이잖아요. 그래도 정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200만 원 들어가면은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농가에. 그래야만이 그 농가가 이농을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인구가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시골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구 하나에 저 정부 위에서 내려온 교부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구가 있어야만이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요, 합격을 하면은요, 주소지 옮겨 그럽니다.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잖아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은요, 사표 써야지. 공무원 안 하면 안 옮겨도 되잖아요. 그거 공산당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잖아요. 거기에도 공무원이 되면서 밥을 먹고 무엇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보탬이 되어야지. 그래 안 하면은요, 내가 잘려. 숫자 감원돼. 그러지 않습니까? IMF나 이런 데 있을 때 감원 바람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좋은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하십시오. 그래도 작물의 생산 소비까지 일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뭐라고? 아크로폴리스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물 재배의 의의를 했습니다. 작물 재배는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익히고 농업경영 안정과 개선을 통하여 거기다 딱 met질하십시오. 인류가 필요로 하는 작물 생산에 공헌한다는 점 거기다 딱 met질하세요. 그리고 EX 여기다 또 써봅시다. 농민의 가장 큰 역할 그랬습니다. 농민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식량의 안전적 생산 및 공급하는 데가 목적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농민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요?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입니다. 그런데 1번에 소득하고 나왔습니다. 갖고 소득에다 찍은 사람이 헐이 그잖아요. 작물 재배의 최종 목적, 가장 궁극적 목적은 소득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가장 큰 역할은요,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작물 재배의 역사, 농업 시작 그랬지 않습니까? 몇만 년 전, 1만 년 전, 온시농경 그랬죠? 최초로 재배한 작물 뭐라고? 보리하고 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디에서 재배했다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재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요, 동물은 9,000년 전 나와 있죠. 아메리카 독자적 농법은 8,000년 전. 주로 멕시코와 페루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멕시코는요, 마야 문명 그랬죠. 페루는요, 잉카 문명 그랬죠. 아즈텍 문명 그랬습니다. 취비역에서 읊었던 소리죠. 그 다음에 옥수수, 고추, 호박, 아메리카 독자적 농법에 재배했던 작물도 시험 문제. 그래도 옥수수 해가지고 마야 문명으로 시험 문제 나왔었다 그랬죠. 21세기를 대비하여 문제점 고려 그랬습니다. 인구는 35년 만에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식량은 그렇게 35년 만에 2배로 늘어나지 않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죠. 자, 2번 그랬답니다.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에너지가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니까 환경오염 문제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도 거기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졌고 기계 증기 필요능력 에너지 증가를 했다. 화석연료 제한되어 있고 사용 증가는 온실효과와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 온실효과 거기다 딱 별표하십시오. 온실효과 유발 온인물질 그랬습니다. 유발 온인물질 봐볼까요? 유발 온인물질은요,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온 것이 탄소, 이산화탄소 그러죠.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그러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랬답니다. C자가 붙은 건 다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때는 SO2 이산화황이죠. NO2 그럽니다. 아질산가스가 되겠죠. 그러면 C자가 붙은 것 중에서 CH4도 될 거 아닙니까? 이런 C자가 붙은 것들이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가 이거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온실효과에 의해서 유발되니 가장 직접적인 원인, 직접적 피해 그랬습니다. 직접적 피해는요, 첫 번째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일어나죠. 기온 상승, 온난화. 기온이 상승하니까 올라가니까 남극이나 북극 대륙에 있는 얼음이 녹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쵸? 빨리 해수면 올라가면 좋겠어요. 저기 우리 곁에 있는 꼴배기 싫은 것들 수장되게. 그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들 한다. 푹 깔아앉아갖고 싹 몰살 내면은요. 좀 있으면 다시 쑥 올라오면은요. 그건 내 땅 하면 되잖아요. 그지? 오. 자, 거기 봐보세요. 온난화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온 상승이 일어나니까 기상이변이 일어나더라 이 소리입니다. 기상이변 그랬죠. 그래도 엘니뇨 현상이나 라니뇨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니뇨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 소리죠. 그래도 자 2012년 13년도에 시험 문제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랬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작물
재배 영향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죠. 자, 재배 지역이 확대될 수가 있겠죠. 온난화로. 그런데 옳지 않는 것은요, 온난화로 인해서요. 온난화서요. 예를 들면은요, 작물의 품종의 안전 출수 한계기가 높아졌다, 증가했다, 가이표드라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잡아보세요. 가몬성 품종이요. 온도가 높아져서 고온에 출수되죠. 그런데 충분한 영양 생장을 하지 않고 불시에 출수가 일어나 버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출수 한계기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졌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요.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온난화 가지고 최근에 시험 문제들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농업의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이라 하지만 토양 요실을 촉진하고 비료와 농약의 사용 증가, 대기와 수질 오염을 가져왔다. 농업기술의 개발과 합리적 관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 인구가 증가에 따라서 산림 파괴, 토양 요실, 홍수를 일으키고 따라서 토양과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농업 생산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농촌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4번 그랬답니다. 벼농사, 담수 상태, 공익적 기능 그랬습니다. 공익적 기능. 그랬을 때 댐의 역할입니다. 댐의 역할이니까 먼저 홍수 조절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홍수를 조절하는 것은 댐의 역할이죠. 지하 수온 확보 그랬습니다. 이것도 공익적 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온 조절도 댐의 역할입니다. 담수 상태 무엇이 많이 왔더라고? 혹서기 때는 기온을 낮춰주죠. 혹강기 때는 기온을 높여주고 그럴 수 있더라 이더랍니다. 네 번째 그랬습니다. 공기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양이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옳지 않는 거 돼갖고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답 뭐라고? 가장 옳지 않는 거 공기 정화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토양에 오염물질이 있으면 토양 오염을 제거하는 데는 있겠죠. 기온 조절도 되겠죠. 지하수 수온도 확보하는 것도 있죠. 홍수 조절도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은 요거잖아요. 그리고 토양 정화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이 없는 건 공기 정화에 제가 그랬잖아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해준 내용을 해야만이 시험 문제. 2013년, 2012년이 특히 2012년 또 시험 문제죠. 경상도 사나이, 경남 사나이구나. 경북 말고 우성 말고 경남이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이런 것들 최근에 풀어보면 요렇게 전부 실용학문으로 바뀌어가 버렸더라 이 소리입니다. 똑같은 것도 온실효과 옛날엔 요거 두 개가 시험 문제였다. 최근에는 요렇게 변해버렸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봐봅시다. 이제 5번 인구 도시 집중에 따라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농토가 주택용지로 바뀌니까 농토가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도 되어 올 것이다. 도시 집중에 따라서 그랬죠? 그리고 또 주택난도 생기고 공해 문제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안 나왔을까? 안 나왔으면 말고, 와, 무색해라, 그러나, 자, 작물의 분류와 선택 봐봅시다. 작물의 종류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작물, 여기 부분은요, 재배하기 더 자세히 하기 때문에요, 여기 어설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재배하도 통합으로 작업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종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잡아보세요. EX 세계 작물 분화 수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단답형으로 오른 것이 2200여 종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2500여 종입니다. 이것도 없었을 때 3000여 종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연결형으로 나왔을 때는요, 연결형 1번 2500에서 3000여 종이 답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연결형으로 나왔을 때 참 많이 이러니까라죠. 분명히 책에는 2200여 종이 3000여 종 나왔는데요. 우선순위 답부터 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작물은 크게 일반 작물과 온해 작물로 그랬지 않습니까? 식용작물, 주식이나 보조식량 거기 땅 밑줄, 공해작물 그랬습니다. 가공, 원료 거기 땅 밑줄 하시고요. 그리고 기호료 작물도 있고 약용작물에 특히 그 다음에 사료, 가축의 사료 밑줄, 풋거름은 풀을 때 베어서 거름 거기다 밑줄. 온해 작물은요 채소, 과수, 화예 그랬습니다. 주로 채소, 과수는 보조식품, 그리고 화예류는요 정서를 아름답게, 환경을 아름답게 그러지 않습니까? 꽃 좋아하십니까? 누구나 다 꽃은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난 꽃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싫어할 줄 아십니까? 돈 아까우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이 꽃이라는 것은, 화해류라는 것은 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잖아요. 그런데 꽃 주고 뭐들 했어요?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시퍼를 갖고 온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그날 집사람이 그 와이프가 생일이었대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우리 누구가 아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가 있었어요. 하고 거기서 같이 있다가 새벽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놀다 보니까 아차하고 뭐들 합니까? 꽃을 못 사갖고 없어요. 장례식장에 있는데도 국화꽃을 뺐나 봐. 그래갖고 갔어. 헐, 난리 났겠죠. 그 꽃 줬으면은 가만히 있었겠어? 그란에도 지금 생일 때문에 늦게 와갖고 뭐 해갖고 오랬는데 그걸 안 해줬는데 그걸 줬을 때 그래도
꽃도 뭐더랍니까? 상황 봐서, 분위기 봐서 주의합니다. 꽃은 항상 100송이 다 채워주는 것 아닙니다. 생일꽃 24송이 채워주죠. 그랬을 때 24개 다 주는 거 아닙니다. 23개만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더 가있잖아요. 그 묘미 한 개의 부족한 왜 23동이야 그러면 나가 있잖아 그럼 그래도 꽃은 굉장히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럽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은 가장 좋아하는 꽃은 안개꽃입니다. 기름종에다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안개꽃이 안개꽃의 말은 순수한 사랑이란 뜻입니다. 순결을 뜻합니다. 백합뿐만 아니라 순수한 사랑을 뜻해요. 그리고 후레지아를 좋아합니다. 개구장이 같은 천진난만한 사랑이. 그래서 그 안개꽃에 후레지아 몇 개만 딱 있으면은요, 저는 길 가다가도 삽니다. 길 가다가도 사. 한 번은 누가 그러대요. 저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있는데 꽃송이의 숫자에 따라서 자기 사랑을 표현을 한대. 그러면서 한번 보겠어 그러더라고요. 내일 몇 송이 사오는가. 그때 텔레비전에 장미꽃이 막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갔을 때 사갖고 들어갔죠. 사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딱 했습니다. 탄한다발 주면서 헤아려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헤아려봐 뭔 꽃을 줬은 줄 아시면 안개꽃을 한 다발을 주면서 나의 사랑은 요 꽃송이만큼 많아 그랬어. 할 말 없죠. 재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들 했을 때 특히 여자들 남자들한테 연애할 때 꽃 사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평생 꽃 못 받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꽃을 싫어한 줄 안갑다. 그래갖고 꽃 안 사줘.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했을 때 뭔 일 있을 때 꽃을 받고 싶으면 연애할 때 돈이 아까워 속으로 그러더라도 네 돈 안 들어가잖아. 옷대가 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꽃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자, 그래도 거기 봐봅시다. 채소 가수화의 보조식품 그랬답니다. 그래도 정서를 아름답게 해주죠. 그러면 다음 작물의 광의 분류는요, 일반 작물과 온해 작물 그러죠. 협의의 분류는요, 특히 용도에 따라서 일반 작물은 식용, 공해, 사료, 풋거름이, 온해 작물은요, 또 용도에 따라서 채소, 과수, 화해. 이게 가끔가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내는데 틀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도 일반 작물 세계적으로 일반 작물 수는 그 중에서 일반 작물 1570여 종 그럽니다. 우리나라 180조 종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세계 작물입니다. 이 중에서요, 일반 작물입니다. 일반 작물의 수가 얼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일반 작물의 수가.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그것보다 통계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재배약으로 가서 통계를 잡아야 할 겁니다. 재배약 거기에다가 써놓으십시오. 일반 작물의 수에 뜻의 재배약. 페이지 21쪽 보면은요, 일반 작물의 수가 나옵니다. 약 2223종으로 나와 있죠. 1570여 종이 아니라 뭘로 나왔어? 2223종으로 나와 있죠. 재배약권 네모표에 21쪽에 그러니까 몇 종이라고? 2200여 종이. 그 중에도 일반 작물 중에도 가장 많은 것이 뭐라고? 식용작물 있죠. 식용작물, 일반 작물 중에도 888종 그럽니다. 이 소리예요.
일반 작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게 888종이,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작물이 20여 종, 주로 180종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주로 20종이 식량작물이더라 이더라. 주로 식용작물이더라 이더랍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180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중에서 식용으로 주로 재배하는 거 가장 많이 20여 종 아까 했잖아. 표, 맹류, 두류, 콩 그랬잖아요. 이 소리입니다. 일반 작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작물의 수는 얼마? 180여 종이, 그 중에 식용으로 20종이,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봐보면은 온해작물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분류는 이제 다른 데에서 재배하게서 같이 잡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는 이제 9쪽도 나와 있고 10쪽 봐보십시오. 10쪽. 주요 작물의 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EX. 주요 작물의 학명 그랬지 않습니까? 학명이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학명 몇 가지? 21가지 꼭 정리하셔요. 그리고 염색체 수, EN 꼭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 두 가지 학명과 염색체 수를 정리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가면은요, 빈총 들고 시험장에 갑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꼭 한 문제 나옵니다. 학명이나 염색체 수는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언제 하시라고?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생겼을 때 하십시오. 아직까지 향토장학금 타먹고 서서히 해갖고 아직 다른 사람 먼저 가고 내가 뒷차 타고 가시면 아직 안 해도 됩니다. 나 같으면 악착같이 하겠다. 그래갖고 합격해버렸다. 그죠? 오, 그래서 부지에 꼭 하시라 이소리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표부터 시작해갖고 학명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리가 나왔다 그러면은요, 보리는 반드시 6조 보리하고 2줄 2조 보리를 나누어서 정리하십시오. 뭐만지 아시겠죠? 밀도 보면은 밀도 나와 있습니다. 밀도 나와 있으면은요, 밀 1립계, 2립계, 그리고 3립계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1립계, 2립계, 3립계, 그리고 보통밀, 빵밀은 주로 3립계, 그리고 2립계는요, 바로 마카로니밀, 찰밀이, 그리고 1립계, 개놈수까지 학명은 같더라도 이 염색체 수의 반드시 나누어서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오닥갈리 노트에다가 정리하세요. 그래야만이 아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도 오리자 사티바 그랬지 않습니까? 표의 학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길이는요, 아베나 사티바 그러잖아요. 아베나는요, 조류를 뜻하잖아요. 뭐같이 생겼다고? 집이 조류같이 생겼다. 그래서 아베나 사티바이. 고구마에는 검은 무늬병에 이포메아 마론이 있더라 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포가 싹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감자에는 독소 성분 솔라닌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솔루 그러지 않습니까?
솔라닌이 학명으로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대강 보고라도 찍어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1편에 거기에서 보면은 1절이 끝났습니다. 제1편에 잠시 쉬었다가 제2편으로 들어갑니다.